우리 도케노트 심화 유형 이제 세부 내용 파 2차 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에서 20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는 11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0번에 내용 이해가 수록되어 있고 또 21번에는 내용 추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면은 먼저 테네시 윌리엄이 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자, 그러면 지금 중심 소재와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논점을 잡게 되면은 그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내용에가 근거 기반형의 문제로서 출제 비율이 꽤나 높은 편인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자세히 보면은 다음 중 A라는 소재가 말하는 부분에서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시오. 즉, 나트루를 물어보는 문제로 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해서 반드시 근거 기반형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근거 기반형이 아니라 내용에가 틀린 걸 묻는데도 불구하고 주제 기반형으로 물어보게 되는 경우는 선지에 사지선다가 있다면 나머지 세 개의 선지가 다 주제를 시사하고 나머지 하나만 아무 본문과 무관한 선택지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이해가 상대적으로 근거 기반의 비율이 높은 것은 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렇다 해도 올바르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전개 방식에 따라서 출제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테네시 윌리엄이 주로 뭘 말하고자 합니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제 기반형에 관한 문제의 비율이 꽤나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용 추론에 관련해서는 눈으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소재로서는 우리가 처음에 테네시 윌리엄을 봤었기 때문에 2번 선지라든지 4번 선지가 눈에 조금 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단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은 3개의 문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때는 20번에 관련해서 테네시 윌리엄이 말하고자 하는 걸 잡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는 기준점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은 그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발췌독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전후 미국의 만연한 낙관주의와 기념하는 분위기 속에서 테네시 윌리엄의 희극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 두드러진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나왔죠. 테네시 윌리엄의 희극의 중심 소재. 사실 우리는 내용 이해를 통해서 소재를 이미 잡았었고요. 여기서는 확인해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이런 낙관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윌리엄이라는 이 사람의 희극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이 대조가 시사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를 잡을 필요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while이 나오면 우리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되죠? 주절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가 힘겹게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던 것에 막 즐기고 있고 또 끝없는 번영을 상상하고 있는 동안 동시에 윌리엄의 희극은 자, 지금 보시면 주절에 누구예요? 윌리엄의 희극이에요. 희극은 뭘 돌렸어요? 초점을 흔히 소외된 경험에 돌리고 있대요. 자, 제가 오브 이하의 끝까지 표시하진 않았는데 어차피 오브라는 부분은 부분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는 뭐에 대해서 뭔가 변두리 있고 배척되고 감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소외된 걸 똑같은 걸 말하기 때문에 저는 뒷부분은 그냥 눈으로만 확인한 거고 앞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게 근거 기반형이 느껴지시나요? Y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근거 기반형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만약에 첫 번째 문장 자체가 주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 재진술 패턴입니다. A, B, A, B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우리가 entertain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즐겁게 하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주로 우리가 entertain은 여러분 혹시 해석할 때 그냥 상상하다 또는 주로 생각을 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표현을 여러분 살리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목적어에 따라서 여러분이 즐겁게 하든지 아니면 이게 생각을 품는 건지를 좀 판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해석 어떻게 했죠? 끝없는 번영을 상상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석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뭘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목적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단어, undergo라는 표현에서도 경험하다, 겪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주로 누구를 기준으로 해석을 살리라 그랬죠? 그냥 이런 동사들은 하다라는 것만 해석을 하고 주로 목적어를 붙여서 뭔가 경험하다, 배우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상상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누나이는 사회적인 활기와 그리고 윌리엄이 선택한 주제 사이의 거리감은 예술과 역사적 맥락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첫 단락을 읽었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이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안 되면 또 뒤를 보시면 되겠죠. despite를 보니까 despite가 중요합니까? 주절이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주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주요 낙관주의와 그죠?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윌리엄의 희그의 비관주의에는 분명하게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고자 하는 건 필자는 뭐죠? 주절이죠. 드라마는 여기서 여러분 드라마를 읽으시면 안 되죠. 희극이에요. 희극. 누구의 희극입니까? 당연히 윌리엄의 희극이죠. 분명하게 대중들을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때 뭐 대중들이 쇼를 그 쇼는 드라마, 그러니까 윌리엄의 작품을 말하겠죠. 그래서 대단한 브로드웨이 히트작으로 바꿨다.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이 맥락을 해석을 해보면 희극이 분명하게 대중들을 관중들을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여러분 아마 resonate라는 이 표현을 단순히 울려 퍼지다, 반향을 일으키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표현은요 비유적으로 어떤 큰 반응이라든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할 때 의역을 한 거죠. 관중들을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다. 관중들에 대해서. 자, 그다음 뒤를 보시면 이때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등장인물이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희극이죠. 작품이란 말이죠. 자, 라이크 부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어차피 이거 자체가 누굴 말하기 때문에 희극을 말하기 때문에 굳이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얘가 뭐 눈으로 보면 싸우는데 어, 아웃사이더 싸운데요. 거의 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는. 어쨌든 그런 등장인물들은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바로 대중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들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죠? 바로 흔히 소외된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보편적으로 인간적인 관심사를 뭐예요? 불러일으키는 거죠. 심지어 뭐뭐 사이에서 심지어라는 거는 누구를 강조하는 겁니까? 앞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문단까지 읽었을 때 저는 주제를 확실히 잡았거든요. 첫 번째 문단이나 두 번째 문단이나 결국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A, B, 재지술 형태로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글을 읽었을 때 만약 저와 동일한 관점으로 글을 읽었다면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야, 이거는 주제 기반형으로 문제가 나오겠는데?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0번에 1번. 그의 희극이 전후 미국의 낙관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되는 단어가 나와야죠. 거꾸로 바꿔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2번. 아마 학생들이 실수를 하면은 2번 선택지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의 등장인물은 주로 스웨덴 패배주의자와 아웃캐스트에게 호소력에 짙었답니다. 자, 우리 이 글의 윌리엄의 희극은 관객 모두를 아우르고 있었어요. 바로 오디언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특정 계층을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오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번의 선택지를 갔다면 아, 내가 놓쳤구나. 뭐를? 정확하게 말하면 주제를 놓친 거예요. 자, 3번. 그의 희극은 그들의 보편적인 주제로 인해서 청중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술과 4번 선택지에서 뭐 시대적 맥락에 그의 이론은 혁신적이다. 이게 지금 뭐 혁신이나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5번에 그의 활기가 배우들로 하여금 힘든 시기에 위안을 얻게 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 어차피 주제가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 21번. 추론할 수 있는 건데. 자, 미국의 1940년대 활기의 기저에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걱정과 그리고 절망의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네시 윌리엄의 희극이 바로 주목을 받은 거였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테네시 윌리엄은 연합군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했던 방식에 비판적이었다. 자, 지금 이 글에 어때요? 아무리 못해도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나왔겠죠. 근데 이 부분은 전혀 언급도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보류도 아니에요. 왜? 주제와 너무 벗어나거든요. 자, 3번. 어떤 희극은 비관적이며 우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940년대 성공하기 위해서. 이건 뭡니까? 성급한 일반화죠. 지금 이 글은 뭐에 관련해서? 테네시 윌리엄의 희극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희극이라는 것 자체가 이 3번은 윌리엄의 희극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희극을 아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급한 일반하고 또 하나 언급되지 않은 진술이기도 하죠. 4번. 테네시 윌리엄의 희극은 1950년대 인기가 없었다? 지금 50년대라는 말을 우리가 읽지 않았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영향력 있냐 없냐의 글도 아니거든요. 자, 오히려 영향 있다고 말을 해야죠. 5번. 미국의 전후 극작가가 전쟁 주제를 낙관적이지 않으면 피했다? 지금 거리가 너무 벌어지시는 게 보이십니까? 자, 따라서 정답 3번, 1번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의 자세는 주제 기반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읽었어야만 했다. 자, 12번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문에 관련해서 문제보다는 지문 자체의 결이 우수하다. 그래서 난이도를 3개로 표시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게 지문 자체는 너무나도 우수한 지문인데 문제를 너무 이거 진짜 이런 문제, 이런 좋은 지문을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거든요. 자, 일단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내용 일치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문제를 보시면 먼저 인지 이론과 그리고 균형 감각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두 소재가 나왔다는 걸 통해서 눈여겨볼 필요는 있었다. 자, 두 번째, 기준점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뭘로 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제 기반형이라고 느껴진다면 주제를 기반으로 잡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밑줄 동의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인지 이론이라든지 균형 감각에 관련해서 내가 충분한 정보가 습득됐던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번 첫 달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균형 감각이라는 게 고대의 논문에서 무시되었답니다. 그냥 고대에 있는 책들에서 무시되었대요. 더불어 수십 개의 이런 감각을 표현하는데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서 이런 우화에서도 다 무시되었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이 이 첫 단락을 읽었을 때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포인트를 한번 떠올릴 필요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균형 감각이라는 게 뭐가 됐어요? 무시됐어요. 고대, 뭐 르네상스나 바로크도 포함이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되었다라는 걸 통해서 어떤 친구는 통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는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스스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첫 단락의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균형 감각이 고대의 논문에서 무시되고 더불어서 르네상스나 바로크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되는 글 자체로 주제가 만들어진다면 문제점으로도 그냥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태세 전환이 돼서 해결책과 같은 부분도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통면 비판 반박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첫 단락의 맥락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수세기 동안 재진술인지 아닌지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신체가 세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오로지 오감이라는 능력을 통해서만 매개됐다고 생각됐대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지금 뭘로만 생각된다는 거예요? 자, 수세기 동안 뭐 신체와 세상과의 관계는 오감을 통해서만. 중요한 건 신체와 뭐 세상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뒷부분은 오감을 통해서만 매개됐구나. 자, 여기서 또 하나 느낄 거 뭘 느껴야 됩니까? 아, 그래서 무엇이 오감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면은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균형 감각 생각할 수 있죠. 나머지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재진술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두 번째 문장을 보면서 재진술이라는 걸 알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오감이라는 게 세상에 만연해 있어. 자, 지금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오감을 제외한 나머지가 무시됐다는 거죠. This is partly owing to the fact that절 보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실 때문입니다. 위아래와 좌우의 구분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중요성을 우리가 어지럽다거나 또는 넘어질 때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무시되었다는 거다? 오감을 제외한 나머지가 무시됐구나. 이거를 계속 빠짐없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글을 읽을 때 저는 근거 기반으로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주제가 반복된다는 것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어서 as a way라는 부분 자체는 뭡니까? 뭐뭐와 마찬가지로라는 건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자,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한번 훑어달라.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살아있을 때 말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야 그 친구를 회상하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아, 지금 또 균형감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아차린다는 거죠. 무엇을? 통합적인 감각의 장점들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놓쳤을 때만 아, 계속해서 오감을 제한 나머지가 무시됐구나. 자, 그 다음에 전 이런 데 표시했거든요. 나데이 법비. 흑백 논리니까 표시해야지.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의 시계와 같은 원리가 라이크 같은 경우는 뭐 나침반, 내적 나침 이런 건 필요 없죠. 눈으로만 봐도 충분하거든요. 이런 시간의 원리는 인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만 제외하고 불협화음의 개입을 통해서만 제외하고는 인지될 수 없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는 친구가 죽은 다음에 말을 해. 또는 우리가 놓친 다음에 그제서 인식을 해. 마찬가지로 불협화음을 제외하고 인식이 안 된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불협화음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 말하는 것. 놓치고 나서 알아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오감을 제외한 나머지가 무시되었구나. 계속 반복입니다. 자, 뭐뭐를 통해서 저는 이런 건 눈으로만 확인하고 끝냈습니다. 자, 저는 아직까지 이 부분이 통념인가? 문제점인가?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 번째 문단에서 만약에 주제가 나온다면 확실하게 나오겠죠. 자, 19세기 시작점에서 인지 이론이 나왔네요. 인지 이론을 우리는 몇 번을 통해서 사실 지금 20번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자, 제가 보니까 문제 선지를 똑같이 봤네요. 어쨌든 20번 볼게요. 일단은 자, 어쨌든 19세기 시작점에서는 인지 이론이라는 게 뭐를 고전적인 감각 외에도 감각적인 이런 질들을 다루기 시작했대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일단 여기서 말하는 고전적인 감각이라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오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감각에 대한 요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얘는 오감 이외의 모든 걸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거 르네상스나 바로크와 더불어 그럼 고대까지만 해도 오감을 제외한 나머지가 무시당했었는데 이제 19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나머지들도 주목받기 시작했구나. 예를 들면 더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주제를 이제 알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풀고 제가 또 하나 우리 아덜덴에 관련해서 한번 논점을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저는 이 문제를 풀었을 당시에 주제 기반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1번. 수세기 동안 인지 이론은 오감에만 초점을 뒀다. 그렇죠. 2번. 균형 감각이라는 게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시기 이후 이래로 연구의 대상이었어요. 아니죠. 그때 이래로 이게 아니라 19세기 이후에요. 19세기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완전 틀렸죠. 이거 너무 문제를 쉽게 낸 게 아닌가. 이런 좋은 퀄리티를 냅두고. 자, 3번. 오히려 이건 좀 괜찮았어요. 인지이론은 질적으로 19세기 시작점에서부터 발전했다. 어때요? 이 글의 주제죠. 그러니까 이론의 내용과 깊이가 더 나아졌다는 그 내용 자체가 기존의 감각에 대해서 새로운 종류의 감각을 연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문제를 낼 때 저는 이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아 이게 좀 문제를 올바른 걸 좀 고르고 주제 기반 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자, 4번과 5번은 우리가 19세기 이론가들은 아직 읽지 않았기 때문에 냅뒀죠. 다만 여러분들이 한양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읽으면 안 됩니다. 왜? 타임 어택이 굉장히 압박감이 큰 학교이기 때문에. 자, 21번 정답은 4번이죠. 다만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시험장 들어갈 때 다 맞추거든요. 근데 make and meet. and가 마지막 그 부분이에요. 그 지점들이 만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입과 지출이 만나다. 여러분 100만 원을 받는데 100만 원을 다 쓰면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근히 살아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영어로 따지면은 just avoid going in the red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red라는 표현이 보통 우리가 분기별 결산을 할 때 수익에 적자가 나면 레드라 표현하고 흑자를 블랙이라고 표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생긴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런 표현이 되겠죠. 2번 생각의 양식으로 에이 이런 건 아니고 블루문 어때요? 블루문은 우리 한 달에 굉장히 드물게 보죠. 그래서 극히 드물게. 제가 화면은 넘기지 않겠지만 4번의 단어가 뭐예요? 즉석에서 별 생각 없이 이런 표현입니다. 5번은 뭐예요?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거나 그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극한의 상황 이런 거 그럴 때 쓰는 단어가 by the skin of one's teeth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잡고 가야 될 거 바로 누굽니까? 아덜덴입니다. 아주 얘가 골 때리는 연결사 중 하나인데 여러분 아덜덴은요. 제외하고라는 포함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제외하고라고 해석을 안 했죠. 이렇게 해석 안 하고 뭐라고 했었어요? 아까 뭐뭐 외에도죠. 그럼 뭐뭐 외에도라는 건 포함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얘와 더불어 똑같이 알아두게 두고 apart from 얘는 뭐예요?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얘도 뭐가 있어요? 뭐뭐뿐만 아니라는 게 있죠. 얘도 포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other than이라든지 apart from이라는 표현은요. 제외와 포함이라는 두 개의 모든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외가 아니에요.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죠. 바로 beside. 얘는 우리가 그냥 게다가라는 부사로도 활용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A, B 이렇게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 외에도라는 표현이죠. 얘는 A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포함의 개념이고 또 이어서 반대로 except. except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for를 많이 쓰는데 자 얘는 뭐뭐를 제외하고죠. 그래서 제외라는 개념. 그러니까 지금 beside라든지 except 같은 경우는 결합이 되는 게 없어요. 분리되는 겁니다.
자, 그런 반면에 other than이라든지 apart from이라는 표현은 둘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는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별도로 정리해서 학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13번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문항수를 줄이면서 그래서 좀 배려를 해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2024년 한양대학교였는데 컨스피어스 당연히 정답 4번이죠. 그죠? 자, 내용 일침. 일단은 개구리와 두꺼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심 소재라는 정도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준점을 잡을 때는 어디서? 주제 기반 주제가 나온다는 지점 또는 동의어에 정답이 도출된 지점. 만약에 나는 그 부분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의 첫 부분까지만 봐도 충분하겠죠. 보겠습니다. 주제 기반형이 될지 근거 기반형이 될지. 자, 대략 8,000마리의 개구리와 두꺼비가 hop and croak around the globe.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깡충 뛰고 또 울고 있다는 거예요. 개굴개굴 울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애들은 적응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독특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대요. 자, 이런 표현들은 좀 이제 표시해 줄 필요가 있죠. 정말 많은 독특한 전략, 생존 전략 갖고 있어. 자, 하지만, 자, 일단 꺾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양서류, 개구리 말하는 거죠. 분명히 개구리와 두꺼비 말하는 거예요. 얘네가 두 번째로 높은 멸종위기 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가장 높은 멸종위기 종이래요. 척추동물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어때요?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요? 왜? 이런 두 번째다. 가장 높다. 무조건 나오지. 이런 게 다 근거 기반적으로 우리 하나로 배웠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 느껴야 되는 거 뭘까요? 이 글은 주제 기반형으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정보가 벌써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주제 기반형과 근거 기반형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특히나 한양대학교 해설 강의할 때 이제 우리가 기출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한양대만큼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해설 강의를. 주제 기반이니까 근거 이걸 너무나도 강조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근거 기반과 주제 기반을 본인 걸로 소화한다면 한양대 충분히 할 만합니다. 정말로. 자, 어쨌든 더 보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서식지 손실, 그냥 파괴, 기후변화, 그리고 이런 질병들이 바로 양서류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일부라는 거죠. 그렇지만 however 뒤를 또 잡아야죠. 자, 왜 일부 종들이 비교급까지 나왔네? 잡아야죠. 더 취약할지는 알려지지 않대요. 이런 부분에서 근거는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와 두꺼비가 항상 갈색이고 초록색이 아니지만 나데이버비 잡아야죠. 정보가 이렇게 노다지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색깔을 보여줘요. 패턴도 심지어는 직물까지. 이게 우연히 발전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것까지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잡아야죠. 그래서 일부 종들은 이음매 없이 환경과 섞입니다. 그래서 발견되지 않으려고. 동시에 다른 애들은 눈에 띄는 색깔과 패턴을 쓰는 거죠. 경고 문구죠.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 독 있어. 나 먹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한대요. 하지만 이런 색채라는 건 또 나오죠. 온리 뭐가 아니다? 시각적인 역할이 아니야. 저는 첫 번째 맥락에서 일단 그만 읽었어요. 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주제 기반형과 근거 기반 너무나도 문제 나오는 틀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A, B만 깔끔하게 A, B, A, B 이런 글들은 주제 기반이 문제를 만들기 너무 좋은데 반대로 정보가 많은 글들은 주제를 내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번 문제를 보시면 양서류가 지구상에 가장 높은 멸종 위기 중 하나예요. 특히 어느 분야? 척추동물 중. 그렇죠.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2번. 개구리와 두꺼비의 색깔은 시각적 신호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3번. 생존 전략 다양하다. 그렇죠. 4번. 왜 특정 종류가
다른 애들보다 멸종이 취약한지 된 이유가 여전히 대체적으로 신비야. 미스터리야. 당연하죠.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여러분 보시면 아무 부분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엔 근거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만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지문들을 풀면서 오답을 해야 될까? 어떤 관점에서 오답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이게 정답 이게 오답이 아니에요. 일단 해설 강의를 들은 다음에 나 자신이 문제를 풀었을 때 나는 선생님처럼 똑같이 근거 기반을 느꼈었나? 그런 하나하나 부분을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비교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못 느꼈다면 그런 부분들을 표시해 주고, 그리고 또 매주 주말이나 그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하면은 다른 데로 또 표시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포스트 플래그가 있으면은 뭐 빨간색으로 한 번 더 붙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스케줄에 표시가 안 돼 있더라도 월간에 한 번씩은 또 가장 부족한 것들은 또 따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근거 기반형이랑 주제 기반형에 관련해서 이런 세부 내용 파악에 대한 문제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5번을 보시면 물론 우리가 열 멜라닌 가설을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지금 포유류에 관한 글도 아니거든요. 이게 양서류잖아요. 자, 그리고 애초에 두 번째 문단 읽을 필요도 없죠. 왜냐면 1, 2, 3, 4번이 정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 5번 말씀드리면서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단의 개수는 두 문단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24번과 5번, 6번 문제를 보면서 먼저 전개 방식이 눈에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애초에 타임라인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글을 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26번 같은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의도적 공동체로서 적절치 않은 걸 고르래요. 이 말 자체가 뭐다? 정보가 많다는 거죠.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뭐 장문도 아니라 단일 뭐 공동체 생활을 반대한다, 다른 환경으로부터 온다, 뭐 이런 표현들 자체가 주제 기반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 공동체가 도출되는 지점과 타임라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이 글의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의도적 공동체라는 부분은 제가 색깔 때문에 미리 표기만 해둘게요. 자, 일단은 최근 전문가에 따르면 자, 아니 이게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한 가족이 사는 건 한 가족이 사는 건 자, 한 가족이 사는 건 오늘날과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19세기의 많은 가정들이 오늘날의 표준보다는 컸었다면 그러한 이유들은 여러 세대가 생활하고 뭐 하숙인도 있고 직원을 위해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19세기 같은 경우는 어떤 생활이었어요? 19세기는? 자, 여러분 이제 19세기가 싱글 패밀리 아닙니다. 19세기는 여러 세대가 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기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바뀌었죠. 가족 크기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직원들도 줄여내고 교통 발달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집과 업무의 거리를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한 이런 나열, 포인트 당연히 나와야죠. 이런 게 근거 기반의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도달해서 이제 나왔죠, 이제. 한 가족이 사는 게 촉진됐어요. 아, 이게 뭐다? 이민자가 이제 도착했던 것도 있겠구나. 자, 뭐를 통해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눈으로 봐도 되겠죠. 자, 그리고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부유한 사람들을 뭘로 이끌었어요? 한 가족으로 사는 걸 이끌었고, 그리고 더 다양하고 혼합된 대중들을 물리적으로 분리시켜 놨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누가 나옵니까?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계속 줄어들고 이제는 뭐가 나왔어요? 1인 가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27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래서 고립이 증가했는데 자, 한 가지 예시가 뭐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이것이 일부 개인들은
현대 생활 방식을 이제 받아들였대요. 옛날에는 한때는 그게 특이했다는 거죠. 한 가지 예시가 의도적 공동체인데 의도적 공동체라는 거는 뭐와 비슷한 말이에요? 결국에 1인 가구와 비슷한 말이죠. 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형성한다 봤더니 일단은 한 가족이 사는 거의 분리를 거절하고 뭐를 경쟁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그러니까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에 관련해서 각계 각층으로부터. 자, 여기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몇 번에 27번에 정답은 몇 번? 5번. 너무 쉽게 나올 수 있고 27번은 공동체 생활을 반대하는 거 아니죠. 자, 24번. 21세기가 1인 가구로 줄어들어요? 늘어난다고 해야죠.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실수하면은 분명히 2번 골라서 실수한 친구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19세기의 집안이 그 당시 사람들의 니즈에는 컸다. 이게 아니라 오늘날의 니즈에 비하면 19세기의 가정이 컸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하면 뭐다? 큰 게 아니다. 이건 더 타임이 틀려져. 4번. 한 가족이 살아가는 것의 증가가 이민자의 증가와 같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나열, 열거, 포인트 나온 거죠. 그 정답 몇 번? 3번, 5번,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금 난이도가 지금 딱 2대의 난이도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여대가 과거의 수준보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정말 많이 난이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딱 수준 정도만 여러분 풀 수만 있다면 충분히 2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25번, 15번 질문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용 추론이 나오고 있고 또 28번에 여러분 집중할 필요 있겠죠. 왜냐면 연구자가 부부에게 발견되는 상관관계가 있는 특징. 그러면 우리는 그 상관관계에 관련해서 파악이 되는 지점까지만 글을 읽으면 되겠죠. 자, 첫 시작 뭐라 그러죠? 서로 상반된 사람들은 끌리지 않아. 사랑과 결혼에 관련해서. 자, 끌리지 않아. 나데이 법비죠, 따지면. 그죠? 그랬더니 뭐래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끌리는 거지. 이게 뭐야? 끼리끼리.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읽을 수 있겠냐 했더니 아무도 끄덕끄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끌린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람은 끌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어디가 중요해요? 당연히 뒤가 중요하죠. 자, 이 논문 중 하나가 43년에 공표되어진 그 논문 중 하나는 두 개의 사회학자가 1000명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아니, 과정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발견된 전문가에 의하면 그냥 연구를 했대요. 그럼 우리는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뭘 예상했어? 에이, 적어도 몇 개 특색은 있겠지. 정반대되는 사람들도 끌린다는. 하지만 51개의 사회적 특징 중 상관관계의 그런 신호는 모든 부분에서 포지티브했다. 긍정적이었다. 자, 지금 일단 뭐가 나왔죠? 소셜 나왔죠. 자, 51개 중에 6개만 제한 모든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만약에 내용 추론이 있으면 충분히 제가 요거는 빨간색 칠할 텐데 요런 거. 51개 중에서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유의미했다. 이런 거. 완만하지만 일관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다양한 신체 자발 키부터 눈 색깔까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보고 또 문제 푸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많은 상관관계 중에서 남편과 아내와 관련해서 많은 상관관계 중 하나가 보다 가장 높은 게 IQ였다는 거예요. 지능.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상관관계가 한 4 정도 차이죠. 최저가 2, 최고가 6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IQ가 만약에 106이면 최저 아내가 100이란 뜻이죠. 또는 별로 차이 안 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한 끼리 만나더라 이런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내용 추론을 먼저 풀까요? 아니면 내용 이해를 먼저 풀까요? 내용 이해부터 풀겠죠. 왜냐? 이렇게 잡았죠. 정답 몇 번? 3번. 끝. 그리고 29번 들어가죠. 자, 높은 IQ의 여성의 남편도 또한 IQ 높을 것 같다. 자, 이때 이런 표현들 너무 좋지 않아요? 높음에 틀림없다. 막 should, must 이게 아니라 높을 것 같다. 아주 부분적인 표현. 이런 게 올바른 표현에서 아주 정답이 되게 좋죠. 자, 전문가에 따르면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도 끌릴 걸이라고 생각은 했다. 그렇죠. 생각은 했지. 3번. 아니 이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삶이 행복할 거야? 배우자를 가지면? 자기랑 비슷한? 이게 지금 그런 글이 아닌데 이거는. 완전 이거 문제를 주제 기반이지만 이거 너무 아니죠 이거는. 자, 4번. 전문가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경향이 있어. 뭐만 할 것 같다 또는 뭐만은 경향이다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부분적인 표현. 얘네들은 틀린 문제에서 정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올바른 부분에서 오히려 정답이 돼요. 되게 부분적인 표현들. 자, 5번. 진행에서의 상관관계가 2에서 6 정도래요. 그렇죠. 최저 2, 최고 6이라 그랬으니까. 정답 3번. 3번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 추론과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빈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빈칸에 관련해서 정답에 도출될 수 있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저는 읽진 않더라도 일단 if가 여러분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가 빈칸 뒤에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었죠? 빈칸 뒤에 있으면 부연 설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얘부터 읽을 건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A번에 관련해서 정답에 도출되지 않는다면 뒷부분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플랜 B가 되겠죠. 일단 그럼 한번 내용 추론을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에게 샘플링, 표본 오차가 나데이 법비, 나데이 법비, 세미콜론이 이때 버스 역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부정어 올 때. 자, 그럼 표본 오차라는 건 뭐다? 이건 비싼 장애물이야. 자, 여기는 부정이니까 빨간색으로 칠할까요? 비싼 장애물이야. 그래서 모든 연구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걸 도박으로 바꿔버리는 거거든. 자, 질문, 질문. 읽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 생각나야 되는데. 문제점이 생각나야 돼요. 그냥 표본 오차 마이너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지켜봐야지. 비싼 장애물이라고 했으니까 표본 오차라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일단 suppose 우리가 consider, suppose, imagine 앞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자, 너는 가설을 입증하길 바라거든. 평균적으로 여자아이들, 6살 된 여자아이들의 어휘가 같은 연령대의 남자아이들보다 더 많을 거라는 가설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 가설은 있잖아. 인구수에서 그 개체수에서는 진짜야. 그래서 여자아이들의 평균 단어가 더 많다는 거지. 자, however 동그라미. 얘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자, 우린 분명히 suppose가 예시였다면 누구에 대한 예시를 써야 됩니까? 당연히 표본 오차가 문제라고 말하는 예시를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전혀 뭐 이게 앞부분에 그냥 단순히 예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however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통일성이 깨졌거든요. 표본 오차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뭘 해준 거예요? 사실 떡밥을 깔아주고. 하지만 남자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는 편차가 커. 편차가 커. 뭘 이제 신호 당기는 거예요. 표본 오차에 대해 당겨야지. 그래서 운으로 너는 표본을 뽑을 수 있어. 그 안에서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표본 오차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면 또 하나 뭐가 나와야 돼요? 일단 나는 원래 뭐 하고 싶은 사람이야?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아이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거죠. 정리하면. 그러면 만약에 그게 틀려야 된다면 누가 더 높을 수 있어요? 남자애가 높을 수 있겠죠. 32번의 정답 몇 번? 1번이죠. 이어서
만일 분명히 우리 친구들 더 읽었을 거거든요. 당신이 연구자라면 그 결과는 너에게 낭비였을 거야. 그 이유가 시간 낭비 다 했잖아, 시간과 노력을. 그래서 가설을 증명하지도 못했어. 자, 마지막 여기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충분한 표본을 이용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글의 주제죠. 그래서 이 글은 미괄식 패턴이죠. 자, 그래서 아마 쪼끔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자 1 번 충분한 표본은 실험 연구가 더 신뢰 있게 만들어 준대요. 그렇죠. 이게 되게 이것도 조심스러워요. 그냥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라 지금 리스크를 줄이는 것처럼 신뢰도를 높인다라는 것도 되게 부분적인 거죠. 아주 괜찮아요. 2 번 샘플링이라는 건 피해야만 하는 거래요. 뭐 때문에? 연구의 성공을 운에 맡기기 때문에 "에이 아니지. 표본을 더 뭐 해라. 많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 번은 주제에서 벗어난다. 3 번 적은 표본만 가지고 실험하는 건 잘못된 결론에 도출될지도 모른다. 어우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적인 표현. 교수님 너무 잘 쓰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자 4 번 실험의 결과값은 샘플링에 따라서 다를지도 모른다. 만일 샘플이 규모가 작다면 그렇지. 다 주제 기반이죠. 자 샘플은 더 많은 어휘를 가진 남자아이들을 모집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 그래야 결과값이 더 정확해지니까.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 번이죠. 다 주제 기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표본을 많이 점점점 많을수록 이런 객관적인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는 추론 방법을 우린 뭐라 부릅니까? 그걸 우리는 귀납적 추론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다량의 표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다량의 표본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결과값을 도출하려는 그런 기법을 우리는 귀납적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되는 게 뭐였어요? 연역적 추론이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역의 반대가 귀납이에요. 자 그리고 연역과 귀납에 관한 이런 추론 방법은 주관적인 기법입니까? 객관적인 기법입니까? 둘 다 객관적인 기법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7 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락이 없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외대예요. 문을 안 나눠 줬으니 알아서 나눠야죠. 자 그런데 33 번에 일단은 산타에 대해서 당신이 아이의 질문에 다루면 안 되는 거 제가 앞으로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이거 주제 아니에요 주제? 그죠 주제죠 주제. 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 고르는 거지만 지금 뭐예요? 이거 자체가. 틀린 걸 고르는 거지만 안 되는 거. 그런 거 찾으면 그만이에요. 또 하나 34 번. 3번 빼고 톤이 다 다르지 않아요? 다 하강이에요 3 번만 빼고. 외래는 배신하지 않는다. 톤이 다르면 그 다른 하나가 거의 정답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자 그렇다고 찍지 마세요.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빈칸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대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기준이 되겠죠. 자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생겨요. 또 산타클로스의 마법이 실제 효과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생긴대요. 일단 당신이 점점 더 자주 그 질문을 이제 받는다면 시간을 이제 가져야 돼요. 우리 wind down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바람을 밑으로 그러니까 서서히 끝내다, 서서히 정리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대요. 비록 although는 누가 중요해요? 주절이 중요하죠. 사실 제가 이 문제 냈으면 지금 얼도란 양보에다가 시간까지 있기 시작 시리즈까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내용 일치였으면 문제 나오죠, 근거 기반. 그리고 심지어 나이까지 나오는데 수치. 외대인데 심지어. 외대는 수치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지점이 아이에게 달려 있어도 일반적으로 아이가 몇 살에 이제 시작해요? 7 에서 10 살에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자 아이들은 각기 다르게 반응해요, 산타클로스 소식을 들으면. 자 9살 된 나이 9살 된 딸이 빈칸에서 성인으로 성숙하는 부분으로 이제 빈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비밀을 동생한테 말한 게 아니라 뭔가 유지한 거죠. 그러면 자기는 이제 이런 사실을 알아. 근데 그 사실을 동생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숨기고 있어.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마치 성인으로 성숙해도 뭘 느낄까? 무관심해? 뭐 갑자기 화나? 이런 게 아니지. 자부심 느끼고 기뻐한다는 게 나와야죠, 지금 톤에선. 라고 엄마가 회상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들은 정반대 반응이어서 당혹스러워. 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톤이 바뀌어요, 애초에. 이때 아덜이라는 거는 얘는 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아이들은 정반대 반응인데 걔 뭐예요? 당혹스러워해.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산타를 믿었거든. 그리고 또 뭐라 부릅니까? 슬퍼. 이제 산타 버전을 잃어버렸거든. 자, 하지만 아직까지 대접하는 방법 안 나왔잖아요, 다루는 방법. 하지만 너는 나왔지. 뭐 해서 안 돼? 아이들을 직접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끌면 안 되고 너는 뭐 하지 말아라? 감정을 부정이든 긍정이든 통치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정답 몇 번? 1 번이죠. 너무 쉽게 나왔어요. 별표 두 개도 이건 좀 아쉬운데 1 번, 3 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중심 소재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비트겐슈타인이 나오면 순접, 갈릴레오가 나오면 역접. 다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을 때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나오면 순접, 반대로 갈릴레오가 나오면 역접. 그리고 보통은 갈릴레오로 초점을 꽂힙니다. 자, 어쨌든 주제 기반일지 근거 기반일지 눈으로 살펴야죠. 여러분, 우리 지금 한양대학교가 단일 독해를 엄청나게 내거든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문제 네 문제 그냥 딱 깔고 내용일치, 네 문제 깔고 내용일치. 올바른 거 고르셔요 4개, 틀린 거 고르셔요 4개. 알아서 판별해라. 그게 뭡니까? 주제 기반인지 근거 기반인지 너가 알아서 판별해라. 여러분 딱 요런 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봅시다. 행복이 소재죠. 행복. 때때로 마인드래요. 그러나 버동그라미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루는 방식이 아니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루는 방식 아니라 그랬으니까 빨간색. 자, 행복은 자, 우리가 해석한 에이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중요하죠.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래? 영혼이라 부르는데 soul 그에게 있어서 이때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죠. 나데이 법비 단지 이게 내적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뭘 강조하는 거예요? 뒤를 강조하는 거죠. 얘는 뭐다?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기질이다. 이제 나왔죠. 끝.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이란 뭐다? 행동하는 기질이다. 자, 전문가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 따르면 전문가보단 그 내용이 중요해요, 항상. 자, 영혼의 베스트 이미지는 뭐다? 육체다. 육체라고 하면 안 되지. 행동이지. 행동. 자, if 부연 설명이죠. 만일 당신이 누군가 영혼을 관찰하고 싶어? 그럼 뭘 봐라? 행동을 봐라. 행동을 봐라. 똑같은 말만 하죠. 그 말고 되지 않을까요? 불안해. 한 번만 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미덕으로 달성돼. 미덕이 다 뭐예요? 행동.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회적 실천. 사회적 실천 자체가 뭐야? 행동. 끝. 자, 1번.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미덕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죠. 2번. 어떤 행동이라는 건 누군가의 영혼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3번. 누군가의 행복은 관찰자로부터 평가받아요. 그렇죠. 그러고 싶으면은 뭘 하는지 보라면서. 4번. 갑자기 낙천적 사고가 왜 나옵니까? 이건 마인드죠. 주제기 반응이죠. 정답 4번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과 육체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건 비트겐슈타인과의 상당한 관계가 있다. 그렇죠.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선택지 봤다는 가정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개인들이 신의 계시를 마주해야만 했던 뭘 통해서 성경책을 읽는 걸 통해서 신의 계시를 마주했어야만 했다는 그런
청교도적인 믿음은 광범위한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게 뭘까? 자, 만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글을 쓸 줄 읽고 알아야 된다. 쓸 줄 읽고 쓸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므로 재진술이 정리해 주죠. 국립학교가 건립되고 또 선생님들이 고용되어야만 했다.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자마자. 자, 그럼 while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while이 나오면요, 여러분 앞단락이랑 정리해 줘야 돼요. 어차피 while이 나오면은 주절이 중요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를 정리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지금은 우리 정리해 보면은 뭘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A, B가 확실히 안 잡히죠? 그럼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서 뭐를 지금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어서 while보다는 주절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른 지역인데 국립학교 있어 없어? 없어요. 다른 지역들은 미국의 다른 지역들은 17세기 중반에 국립학교 없더라도 자, 이때 당시 교육은 부유한 사람들만 특권이었어.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뉴잉글랜드는 어유, require, 인과잖아요. 앞이 결과 뒤가 원인이죠. 나와야지 근거 기반이면 얘는. 근거 기반 얘는 나와야 돼. 그래서 뭐를 아이들을 학교에만 보내서만 했다.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것이 아래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보내야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청교도의 사상. 청교도의 사람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만 했다. 남녀노소 불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청교도의 뉴 잉글랜드 사회적 지위가 갑자기 부를 통해서 결정돼. 에이, 지금 이거 너무 아니지. 자, 만약에 보류했다 가정합시다. 3번. 초기 식민주의자들은 교육제도와 교육과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죠. 4번.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면 법률적인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죠. 1660년대를 읽지 않았었죠. 여기 나오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2번을 못 골랐었다면 발췌도기를 했다면 1960년대를 보고 바로 2번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정답 2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는 카페를 그냥 커피하우스를 그냥 카페라 할게요. 자, 15세기경에 카페가 동아프리카에서 재배가 돼서 이제 거래가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 잡아죠. 커피죠. 커피가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생각되었어. 그래서 예멘의 스피그인들로부터도 활용이 되었어. 뭐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종교의식에서 낮잠 자는 걸 막으려고. 좋았대요. 자, 100년 이내, 자, 시간적으로 전개하는 거 보입니까? 카페가 아랍 전역 지역으로 생겨났어. 계속해서 시간이죠. 얘는 따지면 16세기잖아요. 이제 600개 이상의 콘스탄티노플에만 600개 이상 있어요. 자,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 함께 북서쪽으로 확장했죠. 이러한 새로운 공립학 공공장소는 이거 누구예요? 카페죠. 뉴스와 가십의 소굴이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느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뭘까요? 분명히 지금까지는 내용을 말할 때 뭐에 대해서 말했어요? 지금 커피가 확산된다는 내용만 말하다가 이제는 장소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서 뭘 말하고 있다가 분명히 앞에서는 커피가 확산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어디에서? 여기 갑자기 뉴스와 가십의 소굴이랑을 통해서 장소에 관련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하는 어조가 달랐음을 느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as well as까지 보면 더불어 공연과 게임을 위한 장소래요. 카페가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대화는 정치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식에서 정보 관료가 성직자들도 정보 관료죠. 문 닫으려고 했지만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런 톤이 바뀌고 벗이 나오고 했지만 자 꽤나 오랫동안 그랬다 그러지 못했다.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톤 바뀌고 벗 나고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자 1 번. 커피하우스가 카페가 문화적 지적 교환의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2 번. 수세기 전에 종교 전문가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이제 성직자들을 말할 수 있는데 경계하기 위해서 커피를 흡입했다. 그렇죠. 3 번. 코란이라는 건 우리 아직 읽어 본 적 없기 때문에 보류. 4 번.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카페를 오랜 시간 동안 문 닫았어요? 에이 실패했다며. 그러지도 못했다며. 너무나도 쉽게 정답 4번 나오죠. 따라서 5 번도 괜찮고 따라서 정답은 4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나 앞부분에서 최근 이제 기출되었던 문항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주제 기반과 근거 기반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구분하는 연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3차 시에도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어 2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기침 증상이 있어서 어 좀 발음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고 부분은 조금은 감안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3차 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